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요, 약간 다르게 접근을 했으면 하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회화 위주로 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나 회화 실력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 그리고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 향상을 내가 만약에 추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저희랑 좋은 글 쓰는 연습들 위주로, 근데 대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을 잡아가면서 그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에세이도 한번 써봅시다. 자, 막 뿌듯하게 글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들을 잡아갈 텐데, 솔직히 제가 영문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 가서 글 쓰다가 교수님한테 열심히 혼나가면서 막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혼나가면서 했던 그런 실수들이 몽땅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슬픈 저의 삶의 증거들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실수다라고 하고 나서 제가 1번이라고 써놨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명사화를 피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항상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의 말과 글은 간결함하고 명확함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화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이 고민하지 않고 확 의미가 다가오게 전달하는 게 1순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명사를 많이 써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화라는 단어, 명사를 만든다라는 표현이에요. nominalization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예를 잘 보세요. 쫙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눈에 보이는 명사들이 보이시죠? An evaluation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의 평가. 밑에 가져가시게 되면 expansion of my knowledge. 지식의 확장. 이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프로그램의 뭐, 지식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식으로 많이 문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명사화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평가, 이렇게 다시 명사를 쓰는 것들.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워낙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of라든가 더라든가 이러한 쓸데없는 어휘가 무지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간결함이 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피해서 다른 방식을 추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렇게 번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자어 번역이 많거든요. 한자어가 왜 축약이 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 그대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간결함이라는 거, 그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많이 쓰지 않을까요? 제가 주어 안 쓴 거예요.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라의 발전, 명사 또 있죠. 그리고 기여하다. 발전도 되고 기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글 직역에서 오는 수많은 수거들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간결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피하는 방법들, 이게 1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시 3개 가져왔거든요. 해볼게요. 대신요, 이 예시를 잡아가면서 명사화를 잡아갈 텐데, 제가 추가적인 좋은 어휘들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해볼게요. 첫 번째 갈게요. 사회성 향상이 중요하다. 만약에 이런 문장을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회성 향상,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뒤에서 꾸며주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드리는 문장은 우리가 흔하게 하는 문장이 될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저한테 제출하는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가볼게요. 자, improvement of social skills, 이렇게 되죠. 사회성의 향상. 그리고 나서 is 하고 나서 중요하다, important, 이렇게 들어가겠죠. 사회성의 향상이 중요하다. 자, 이게 잘 보세요.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얘기했던 요게 되는 거죠. 사회성의 향상. 이렇게. 문법적으로 틀리냐?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못 알아듣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이 문장 자체가 조금 덜 자연스럽고 지저분하다는 얘기인 거죠. 간결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 좋은 글 하는 방법들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됐으니까 궁금하시잖아요. 바꾸는 방법을 갑시다.
첫 번째, 사회성 향상 이 부분. 이게 우리가 했던 문장이란 말이요.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명사화 만들지 마세요. 원래 있는 동사가 뭐예요? improve라는 동사죠.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지 말고 동사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명사로 바꿔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improving 이라고 바꾼단 말이에요. improving social skills. 자, 이게 명사화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동사 그대로 활용하기. 그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만약에 한글을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럼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글이 사회성 향상이 그러면은 우리가 흔하게 하는 실수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대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자, 별거 아니죠. 정말 쉽게 간결함을 만들 수 있어요. Improving social skills,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거,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중요하다고 합시다. 자, 이건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대로 가셔서 it's important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그러면요. 한 가지만 잡고 갈게요. 뭐 잡고 싶으냐면요. 이 중요하다는 이 단어, important라는 이 단어 너무 오랫동안 이 단어만 쓰고 있잖아요. 다른 단어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특히 글 쓸 때 그리고 발표할 때는 다른 어휘들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자, 혹시 머릿속으로 동요 주르륵 생각나세요?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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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significant. 정말 좋은 단어예요. 말과 글에서 많이 활용하세요. 상당한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이라는 표현인데 important보다는 조금 가깝긴 하는데 조금 더 강하게 뭐가 돼요? 상당히 무게를 준다라는 어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약간씩의 어감 차이예요. 그리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리고 또 다른 거 몇 가지 갈게요. crucial. 그리고 critical.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중요한이라는 단어를 쓰이죠. crucial과 critical이 위에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의미 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좌우한다라는 어감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어감을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critical이란 단어예요.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비판할 때 쓰잖아요. 비판적이라는 거. 그치만 우리가 왜 위독한 상태 이럴 때 쓴단 말이에요. 그 느낌으로 이 단어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결정이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 결정이 회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살려주고 싶을 때 critical 쓰시면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쁜 단어인데 한국 학생들이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instrumental 표현되는 거. 자, 이 단어 잘 보시니까요. instrument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단어가 뭐예요? 왜 장비, 도구, 악기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 장비가 없으면 회사가 안 굴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만약에 이 문장을 쓰게 되면 어떤 분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인스트루멘털한 역할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칭찬이죠. 그래서 되게 좋은 이쁜 단어예요. 써먹으세요. 반드시 필요한, 무조건 필요한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고 무조건 필요하니까 당연히 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필수적이라는 essential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쁜 단어가 바글바글한데 important만 너무 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단어 골고루 활용하세요. 특히 글과 발표글, 좋은 말을 할 때는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표현이 이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도 이쁠수록 좋은 건 사실인 거고. 자, 그러면 다른 거 하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 더 잡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요. 볼게요. 자, 이제 어떤 문장인지 알죠? 사회성 향상. 뒤에서 꾸미지 말고 그대로 갑시다. Improving social skills is essential. 얼마나 간단해요. 덧 없고, 엇 없고, of. 얘도 없고, 잔뜩 없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동사를 주어로 꺼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동사가 주어로 왔으니까 투부정사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To improve social skills is essential. 문법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O를 하고 X를 해놨어요. O를 쓴 이유는 문법적으로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X를 쓴 이유는 틀렸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주어가 동사로 나올 때는요. 동명사를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바로 귀에 꽂히잖아요. 의미가.
그리고 만약에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동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문장들을 먼저 꺼낸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it is essential 이런 식으로 해서 가주, 진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바로 꺼낸다. 주어를 바로 꺼내고 싶으면 항상 ing로 가세요. 투부정사로 가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중요하잖아. 이걸 먼저 치고 간다. 그럴 때 가주, 진주로 하셔서 이렇게 it is essential 그리고 to 하고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시였어요. 자, 두 번째 예시를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의 관계 향상은 학생들의 성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문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얘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딱 보시니까 무슨 느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실수가 이제 눈에 막 보이시죠? 관계의 향상, 성적의 발전. 이것도요, 성적 향상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단어가 똑같이 생각나실까봐 살짝 바꿔놨어요. 일단은요, 학생들이 잘 하는 것 같게요. 일단은 향상이란 improve란 단어가 있는데 명사로 바꾸겠죠. improvement라고 명사로 바꿔줄 테고 향상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relationships with teachers 그 상태에서 도움이 된다니까 helps 이렇게 쓸 테고 그 다음에 성적 발전 발전이라는 단어를 발전하다는 advance라는 단어 있죠. 이렇게 써볼게요. The advancement of students' grades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잘 보시면요. 뒤에서 꾸며주니까 더도 잘 써놨고 잘 꾸며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단수니까 S 잘 붙여줬고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러니까 잘한 것 같죠? 그러나 동시에 눈에 보이시죠? 우리가 하는 실수 그대로 들어가 있네?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 잡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뭐 하나 잡을 거냐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help라는 단어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조금 제대로 쓰자라고요. 왜냐하면 실수 많이 하거든요. 두 가지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간결함 1순위예요. 명사와 피하기 해봅시다. 첫 번째 갈게요. 선생님과의 관계 향상은 우리가 흔하게 하는 문장 한번 갑시다. 자, 이 문장에서 바꿔볼게요. 아까 저희가 했듯이 뭐 살리자고 했어요? 동사 그대로 살리기. 그래서 동사를 그대로 살릴게요. improving. 목적 그대로 칠게요. relationships with teachers. 이렇게 가면 깔끔하죠? 더 날아가고 오브 날아가고 그냥 바로 의미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자 그리고 나서 도움이 되다 라는 단어를 갑시다. 도움이 된다 갈게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발전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잡고 싶은 거예요. 발전에 도움이 되다. 한글의 번역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갈게요. 첫 번째예요. 이 도와주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때 help A with B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도와주지 사물을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에 도움이 된다지만 바로 발전이라는 명사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람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시냐면 help them with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이라는 게 그들의 성적에만 도움이 되고 아니면 과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과제에 도움이 준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he helps them 그다음에 he helps 입에 댐이 무심하게 나왔어요. 입에 붙어 있어서 helps their homework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이 문장이 한글로는 되지만 영어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과제를 바로 도와주지 못해요. 누굴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help them. 얘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잊지 마세요. 사물을 쓸 때 뭐를 써야 된다라는 거. with를 써야 된다라는 거. 사람을 돕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수거가 있죠. 우리가 외웠던 수거. help하고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to 쓰기.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원래 수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냐면 여기에 나오는 목적어들 있죠. them이라는 목적어들이 잘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날려버리면 뭐만 남아요? with만 남든가 동사 원형만 남게 되는 거죠. 얘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제일 마지막 거 있죠. 얘. help란 단어를 쓰고 동사 원형 바로 나오는 거. 얘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성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 증가에 도움이 된다, 향상에 도움이 된다, 증진에 도움이,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전부 다 향상, 발전, 증진 이렇게 명사를 빡빡빡 하고 나서 도움이 된다 하니까 명사를 쓰기 쉬운데 명사 쓰지 말고 help라는 동사 뒤에 뭐 쓴 얘기요? 바로 뒤에 또 다른 동사를 연달아 쓰는 거예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 수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하고 좋은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만들기에. 자, 그러면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할게요. 지금 마지막에 have 혹시 궁금해할까봐 자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도움이 된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쫙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거 있죠. Improving relationships with the teachers. 애가 도움이 된다. helps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적 발전에 명사 쓰지 말자겠죠. 발전시키기가 되는 거죠. advance 이렇게 쓰고 그런 다음에 학생들의 성적 그대로 이 형태에서 어떻게 바꿔서 advanced students grades 이렇게 바로 간다라는 거. 자, 요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얘 뒤에 뭐 쓰기 동사 원형 바로. 자, 그러면 아름답게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해보세요. improving 이렇게 가세요. relationships with teachers 도움이 된다. helps 동사 바로 가세요. advance 하고 나서 students grades.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문장에서 무지 깔끔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지저분한 거 다 빠졌으니까 중요한 단어들만 남아있잖아요. 간결하고 명확하죠. 이러한 문장 표현들을 훨씬 선호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어렵지 않잖아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대신 제가 improve란 단어에 enhance란 단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는 해요. improve가 되면 안 좋은 걸 바꾼다는 느낌이 조금 당하고 enhance가 되면 좋은 거에서 계속 더 좋아지기 이런 어감이 있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예시 마지막 거예요. 갑시다. 그 계획의 실행은 생산성 증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너무 한글이 웃긴가요? 자,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솔직히 이러한 한글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글로 글을 쓸 때는 그리고 나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번역을 한번 그대로 쓸게요. implementation of the plan 얘가 가져올 것이다. 근데 한글로 뭐가 나오냐면 결과를 가져오다. 그러면 결과를 가져오다라는 수거를 우리가 쓰게 돼요. 어떻게? result in 이런 수거를 쓰죠. 그리고 나서 생산성 증가, 또다시 명사화를 만들죠. 그래서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이렇게 만들잖아요. 무지하게 아름답게 잘했죠. 그러니까 영작 자체는 딱히 문법적인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문장 구사는 아니란 얘기인 거죠. 여기에서 결과를 가져오다라고 하니까 막 고민하다가 나는 또 좋은 수거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result in 대신에 contribute to 막 이런 거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바꿔보자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요점을 잡아볼 거예요. 일단은 뭐를 먼저 잡아볼 거냐면 가보도록 합시다. 계획의 실행을 괜찮죠. 했잖아요. 하실 수 있겠죠. implementing the plan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결과를 가져오다 갑시다. will result in 아니면 contribute to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자, 일단은요. 얘를 그대로 냅두는데 제가 question mark를 찍었죠. 그게 뭐가 될까요? 과연 이것이 있는 것이 최선일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선일까요? 아니니까 제가 써놨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 뒤에 부분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생산성 증가.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뭐 할 수 있냐면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대로 일단 갖다 붙여보도록 합시다.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갖다 붙였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죠? 이제는 문제점 진단이 가능하죠?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increasing productivity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문장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뭔가 지저분해요. 뭐가 되냐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생산성의 증가에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저분하잖아요. result in 하고 나서 목적어가 딱 하나 나오면 좋은데 동명사 나오고 또 목적어 나오고 연달아 나왔으니까 그러면요. 이 result in 뒤에 그냥 목적어 하나만 덜렁 나오게 할 거면 증가된 생산성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increased 한 다음에 productivity 이렇게 되면 얘는 또 하나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 다음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잘 보세요. 생산성이 증가가 되는 게 결국은 결과죠. 그러면 생산성의 증가의 결과를 가져오다. 이렇게 계속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생산성을 증가시키다.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다 날리자는 얘기예요. 결과를 가져오다. 이런 표현들 다 날리고 그냥 will increase productivity. 이렇게 가져가는 게 가장 깔끔하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잘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글에 무슨 결과를 가져오다, 어디에 기여하다, 이 표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표현하고 또 뒤에 딴 거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깔끔하게 뺄 수 있으면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제일 마지막이죠. 해볼게요. 실행은, 실행하는 것은 implementing the plan. 얘는 가져올 것이다. 근데 결과 다 날릴게요. 생산성 증가. 뭐 하자는 얘기요? 증가시키다 생산성.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increase productivity. 그러면 아까 그 많았던 단어들이 다 날아가고 그냥 얘만 남았단 말이에요. 깔끔하지 않나요? 그쵸? 자, 이게 세 번째 예시였던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예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명사화 시키는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점, 반복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지저분한 표현들의 문제점, 그리고 help란 단어에 추가적으로 고쳐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조금 그림이 잡히실까요? 어떤 식으로 글을 잡아야 되는지.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자, 간결함과 명확함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첫 번째 규칙이에요. 명사화를 피해라. 지나치게 뭐뭐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로 다 만들기. 이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 없는 단어들이 남발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방법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동사 그대로 활용하기. 동사 그대로 활용하기. 그래서 뭐뭐이 뭐 하지 말고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한글의 직역에서 오는 지나친 수거 사용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표현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중요 내용 바로 던지기. 그렇게 해서 간결하게 그리고 핵심 딱 꽂히게 이렇게 말을 하자라는 거. 자, 이게 오늘 한 저의 첫 번째 규칙이었어요. 규칙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하나씩 한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금방 또 올게요.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